PL에서 텐텐을 3회나 기록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프레스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손흥민이 은퇴한 이후에 득점왕만큼이나 강하고도 오래도록 회자될 위협입니다. EPL 역사상 그보다 앞서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루니와 칸토나로 귀결되는 맨유의 전설, 램파드와 드록바라는 첼시를 빛낸 영혼의 콤비, 그리고 이집트의 왕 살라까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득점왕은 매 시즌 배출된다는 것을 상기하면 3회 이상 텐텐 기록은 얼마나 소수만이 이뤄낸 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기록에 PL의 대표적인 득점하고 어시했던 레전드들 티에리 앙리나 제라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더욱 의외에 가깝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특히 제라드는 적어도 4시즌은 텐텐 기록을 세웠다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득점과 패스에서 모두 뛰어났던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기록 달성 이후 부랴부랴 제라드의 기록을 되짚어보니 그의 텐텐 시즌은 13득점 13어시스트를 기록했던 13-14 시즌 한 번입니다. 그리고 티에리 앙리는 24득점 20어시스트로 메머드급 활약을 펼친 02-03 시즌과 25득점 14어시스트의 04-05 시즌 두 차례였습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손흥민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강렬하고 저에게 제라드, 앙리, 세스크 같은 선수들의 활약은 길고도 특별했다고 뇌리에 새겨져 있으며 여전히 레버쿠젠 시절이 생생한 어린 선수 손흥민은 그런 레전드를 쫓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어느덧 그의 기록은 제 어릴 적 아이돌들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아자르, 케빈 데브라이너, 페르난데즈와 수아레즈, 반페르시, 오원, 시어러, 베르캄프 등이 1회 이상의 텐텐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평생 한 차례라도 EPL에서 텐텐을 기록한 선수들 명단만 작성해도 말 그대로 슈퍼스타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목록에 예상외의 선수가 0명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강렬했던 선수들만 남아있고 깨알같이 위르겐 클린스만의 94-95 시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시즌 폭발해서 10득점이나 10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들은 PL 역사에 제법 있었지만 10득점 10어시스트를 동시에 행운으로 거머쥔 선수는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셰필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사실 1득점보다 더 1어시스트를 원했던 이유는 9어시스트 고지에서 멈추는 게 너무 아쉬웠고 시즌 중 날아간 어시스트 찬스들이 지금도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만 해도 2개의 결정적인 패스가 메디슨에게 배달되었지만 단독 찬스에서 2개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희노애락이 가득했던 이번 시즌에서 손흥민의 텐텐이 결국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작성된 것은 화룡정점이었습니다. 유로파 진출은 확신했기에 한 경기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한 선수의 어시스트만을 바랬던 경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텐텐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묻는다면 대답은 단순합니다. 좋은 공격수의 조건은 두 자릿수 득점입니다. 그리고 좋은 미드필더의 조건은 두 자릿수 어시스트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내는 것은 초월적입니다. 위에 언급한 선수들 명단만 보더라도 슛과 패스 모두에서 날아다녔던 선수들이고 리그를 초토화시키던 아이코닉 시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텐텐 기록의 상징과도 같은 램파드가 중원에서 드록바에게 같은 방식으로 패스를 무수히 뿌려댔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손흥민의 패스는 윙어치곤 준수하지만 플레이어 전체로 시선을 옮기면 특별하진 않다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텐텐을 작성한 19-20 시즌을 기점으로 패싱 능력은 매년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이번 시즌 패스의 구질과 정확도는 과거 중원을 정복했던 미드필더들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고무적인 이유는 초기 손흥민의 득점 형태에 반 니스텔로이의 이름이 언급되곤 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9번을 논하면 10위권에 충분히 이름을 올리는 전설적인 공격수이고 손흥민은 함부르크 시절 그에게 직접 사사받았기에 더욱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4대 스트라이커 반니는 현역 은퇴까지 득점 머신이었지만 어시스트에서만큼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베컴, 스콜스나 지단 같은 패서가 필요했고 모든 능력은 박스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대기 완성형의 대표자였던 반니조차 현역 생활 도중에 패스 능력이 드라마틱하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제라드는 처음부터 중거리 슛과 패스 모두에서 뛰어났습니다. 즉 패스가 좋은 선수, 득점력이 있는 선수 혹은 둘 다의 재능이 걸친 선수는 유소년 레벨이 끝난 이후에 대부분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잡이 성인이 왼손을 익히기 어려운 것처럼 축구에는 유소년 레벨에 완성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현역 도중 축구의 거대 영역인 득점과 패스 두 가지 모두에 발을 걸치기 시작했고 새 시즌의 텐텐은 완성형으로 돌입했다는 선언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손흥민은 분명 역대 최고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보다 나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장이란 영역에서 손흥민에겐 비교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제라드가 갑자기 반니처럼 득점하는 시대는 오지 않았고 반니가 갑자기 베컴 같은 아웃프론트 패스를 하는 시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반니처럼 득점하며 등장하더니 이제는 램파드처럼 패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제가 축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성장형 드라마라고 자주 언급하곤 했습니다. 평일마다 유소년 경기를 재방송으로 시청하는 이유이고 이적 시장에서 S급 선수들만큼이나 20대 초반 선수들의 이동을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최애 선수였던 바르샤 유망주 고얀의 성장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더디던 무렵 함부르크 손흥민의 등장은 제 취미생활에서 거대한 발견이었고 심지어 저와 국적도 같기에 더욱 뜨겁게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시대에 해외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 본능적인 애국심 또한 가득 느껴왔고 이제는 국적을 넘어 축구 자체로도 드라마는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원했던 수많은 유망주들에는 하그리버스와 야눈텔라르, 괴체 등 다양한 국적,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스램제와 앙리에 육박하는 기록은 쌓지 못했습니다. 새 시즌 텐텐과 함께 새삼 손흥민을 통해 비현실적인 기록들을 보고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 이제는 그의 이름 앞에 오래도록 붙어왔던 한국 최초라는 표현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L 역사에 5명 밖에 없던 기록에서 프랑스인 최초 칸토나 코트디부아르 최초 드록바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PL의 손흥민입니다. 그의 기록은 여전히 상승 곡선에 있고 득점왕을 달성했던 시즌보다 골 숫자가 줄어드니 어시스트는 상승했습니다. 주장으로서 팀플레이에 집중했던 이번 시즌은 분명 슈팅 찬스에서 양보하는 모습이 대거 포착되었지만 그럼에도 17득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프가 여전히 위를 향하는 선수의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이유이고 이번 시즌의 원터치 패스가 시즌 초에 백미였던 것처럼 휴식기에 그가 어떤 무기를 갈고 나올지 또한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성장형 드라마 매니아 입장에선 이보다 더 재밌는 선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손흥민 함부르크 시절에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그때 손흥민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1년 100개의 영상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지금은 완전히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92년생들의 정점으로 불렸던 괴체는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발롱도르 인생으로 여겨졌으나 지금 축구판에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가진 자가 내일을 어떻게 대비할지, 오늘 없는 자가 내일은 어떻게 가질지 시간은 때론 우리 편이지만 때론 우리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포지션 플레이와 관련해서 언론에게 혹평받던 손흥민이 시간이 지나고 앙리에게 세계 최고의 포지션 플레이어로 불리던 장면 즈음에서 유망주를 응원하는 묘미를 가장 강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변화가 시각화되는 감정도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유망주 한 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내 인생에 일할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제 머리에는 여전히 함부르크 손흥민 얼굴이 남아있는데 아무도 그를 유망주라 부르지 않습니다. 토트넘 캡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으로 향했던 그 시즌처럼 여전히 다음 시즌의 성장에 설레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즌의 종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축구는 계속됩니다.